지금 보이는 것은 송대 과거시험 응시자의 속옷으로 그 위에 사서와 오경, 주석이 70여만 자나 빽빽하게 쓰여 있다. 왜 그들은 이런 속옷을 입고 과거시험장으로 들어선 것일까? 수문제가 만든 과거제도는 대표적인 중국의 관리 등용법으로서 송대에 이르러 완성되었다. 과거시험에 합격만 하면 온갖 특권이 주어졌기에 그 경쟁률은 높아만 갔다. 부자가 되고자 하면 기름진 밭을 살 필요가 없느니 책 속에서 천석 곡식이 절로 쏟아져 나올 것이다. 사내로 태어나 세상에 이름을 빛내고자 한다면 경서를 머리맡에 두고 읽고 또 읽을 일이다. 과거 시험으로 부와 명성, 권력을 누리기 위해 점심 식사용으로 휴대한 만두 속에 커닝 페이퍼를 넣거나 대리 시험을 시도하는 등의 과감한 방법까지 동원되었다. 이러한 부정행위들은 당시 지나쳤던 과거 시험 열풍이 가져온 폐해들을 대변해주고 있다. 네, 당시 과거 시험이 입신양명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 폐해도 정말 컸던 것 같은데요. 이런 그 송대의 과거제와 문신 관료제가 오히려 군사 상황이라든지 재정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그래서 이제 이 왕안석이 개혁을 시도하게 되었던 것 같은데요. 이 왕안석의 개혁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또 많은 반발에도 부딪혔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요? 예, 송나라는 왕안석 개혁 이전에 심각한 재정 위기에 시달렸는데요. 네. 그 재정 위기를 가져온 것은 결국 이제 관직에 필요 없는 인원이 매년 상당히 많은 과거 합격자가 발생함으로써 네. 비용이 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모병제라고 해서 100만이 넘는 군대를 생활비를 거의 대가면서 국가가 유지해야 된다는 것. 네. 그리고 이제 북방에 있던 여러 어떤 북방 민족의 세운 국가와의 어떤 외교 관계에서 많은 어떤 물자를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요인 때문에 그랬습니다. 네. 왕안석은 결국 이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부국강병책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제 부국책을 취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대부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특권과 충돌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결국 이제 기존의 사대부들이 왕안석의 신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된 것이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상황 인식이 달랐다고 보입니다. 왕안석은 송이라고 하는 국가가 더 이상 재정 부담을 감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집을 허물고 새로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반면에 왕안석 같은 그 사마관 같은 국법당 사람들은 적당히 리모델링해도 충분히 유지할 수가 있다라고 판단된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